안녕하세요, 박하스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쌤. 예,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희석입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2022학년도에 이제 서울대에서 정시 선발하는데 인원을 3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뭐 부모님들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따라서 뭐 변화되어지는 좀 예상되어지는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가 보통 이제 이 정시 몇 프로 늘린다 등등은 사실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예고되면서 가는데요. 아무래도 미리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큰 네. 틀만 보면요. 수시에서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 선발로 하고 정시로 이렇게 크게 세 개. 물론 그 외에 특별 전형 지역 균형도 지역 균형이라는 전형도 있는데요. 어떻든 이 지역 균형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 선발에서 지역은 한 104명 줄이고 일반 전형에서 127명 줄이고 이 줄인 인원의 224명을 정시로 2022학년도부터 현재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부터 이제 대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정시가 가, 나, 다 이렇게 각 군별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고2까지는 서울대가 가군에 배치가 돼 있고 나군에 연대 고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군을 나로 이동하고 그럼 역시 나에 있던 연고대도 다 이제 향후 발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틀로 발표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전례상 서울대 바뀌면 순차적으로 예. 예, 따라 바뀐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좀 코멘트 간략하게 드리면 어떻든 물론 비율이 정시 비율이 30% 정도 맞춰서 교육부가 바라는 모델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맞춰줬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시에 대한 비율 자체에 대한 선발과 기회 변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흔들릴 게 아니고요. 특히 고1 이하 학생들, 고1 학생과 그 이하 학년 학생들의 학부모 학생들 분들께서는 꾸준히 학생 활동, 교과 성적 챙기면서 또한 이후에 모의고사까지 같이 한번 좀 관리하면서의 이 멀티 전략을 그래도 잘 챙겨라.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통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모집 인원 중에 그 가장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바뀐 곳이 바로 이제 그 광역, 그러니까 인문계열 광역이 정시를 많이 늘렸거든요. 네. 그만큼 직유는 한 명 줄이고 오히려 그 일반에서 뽑던 그 과별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고1이 이제 고3 되고 나서 예. 그때 다시 또 지원할 때는 약간 좀 일반 전형을 지원할 때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네. 뭐 성악과는 예외로 청악과는 많이 줄였는데 뭐 이것은 논의할 건 없을 것 네. 같고요.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일반에서 정말 많이 줄이고 직윤도 네. 많이 줄였지만 예, 예. 전반적으로 또 정시로 많이 넘어갔다는 뜻은 아무래도 정시 쪽에서 좀 자유전공학부의 뭐 특성이 좀 맞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부분 자유전공 특징에 맞춰서 선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수시를 줄여야 된다라면 수시에 자유전공을 줄여서 정시로 넘겨야겠다는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게 또 수의학과가 정시가 조금 늘었고 예. 치의학과도 정시가 늘었고 예. 이런 면에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봐야 그냥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서울대는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켰던 인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 소위 치대나 예. 그다음에 수의학과 등등이나 기타 공대들도 조금 수시만 있었죠. 예. 뽑는 과 사범대 예, 예. 이런 과들이 지금 아까 송 선생님 말씀대로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좀 해서 예. 그냥 뭐 이건 제 사견인데 어쨌든 좀 교육부에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도 예. 어느 정도 있었다. 예. 이렇게 좀 해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애쓴 모습은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정시의 강세가 있는 지역이나 학교에 좀 유리해진 부분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당연히 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강점을 보인 또 재수생까지 예. N수생들 이런 부분도 이 정시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투나 투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시가 더 선발이 늘어난다라면은 자연계 그 서울대 하위권 학과의 컷 하락은
훨씬 더 좀 예상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발표 내용 전에 또 가산점 정시에서도 그 이수에 따라 가산점 여부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이제 군별 이동이 가장 크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먼저 서울대가 소위 말하는 먼저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에 네. 따라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다른 대학에서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서울대가 서울대가 먼저 얘기해서? 발표해 주니까. 예. 사실은 항상 서울대가 발표를 하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예, 그런 식의 좀 레퍼토리가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이제 상담 사례부터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일반고 문과 3학년 여학생입니다. 2년 동안 교과 성적은 3.0 수준이고 매 학기 큰 편차 없었습니다. 주요 과목 성적이 근소하게 더 좋았습니다. 저는 교대를 가고 싶지만 사범대도 좋습니다. 사실 명문대라면 학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국어 3등급, 수학 1, 2등급, 영어 1, 2등급, 탐구는 아직 본격적인 공부 전입니다. 학교 생활도 비교적 열심히 했고 학생부도 잘 관리해 왔습니다. 기말고사 후에는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까요? 예,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문과 3학년 여학생입니다. 교대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3.0대의 교과 성적 되면서 그리고 모의고사도 국어 3, 수학 1, 2, 영어 1, 2, 탐구는 이제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교대나 사범대 진학하기에는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네. 강남의 일반고, 물론 뭐 강남이라고 다 능사는 아니지만 강남에 있는 여학생이 교과가 리스크가 있으면 모의고사라도 돼야 되는데. 네, 보통 그런 편인데. 근데 지금 네. 상황이 제가 안 좋다는 이유는 지금 방송상 돌려 네. 말한 거고요. 네. 지금 탐구조차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건 네. 무책임한 예.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최근에는 이제 강남 학생들도 해가 거듭할수록 수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떻든 이 중요한 거는 이 시점이 이제 내일 모레 기말고사 끝나고 솔직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9편 끝나면 수시 접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학생은 여름방학 때 탐구 올려야 되는 건 맞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은 오늘 사례 저는 다 무조건 모든 교집합의 레파토리는 기말 잘 끝내라.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정시예요. 저는 뭐 이제 수능 어떻게 할 거예요. 논술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어떻든 지금 다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성적이 3점대든 1점대든 4점대든 최대한의 하는 데까지 끝내라. 예. 이게 우선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어쨌든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대인데요. 사실 뭐 교대도 또 최근에 제가 어제 또 교대 발표할 일이 있어서 정리를 이래저래 해봤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지금 그냥 우선 교과 자체는 어느 교대에서의 지원 합격선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왜? 교과 전형이든 이제 종합 전형까지 포함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뭐 교대 자체가 뭐 지역 인재와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으로 거의 많이 선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청취자분들께 뭐 혹시 이 같은 상황이라면 참고하시고 메모하실 건 첫 번째는 우선 교대는요. 입학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단지 환산 점수로 하느냐 아니냐 차이인데요. 몇 점대가 붙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교대 쭉 한번 체크하실 것. 두 번째는 정시. 그러니까 이 강남 일반고 여학생, 뭐 착한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수능을 좀 더 예전보다 많이 준비를 덜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이 학생이 모의고사 챙겨야 되는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름방학 때 이후부터는 이제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의 아까 같이 탐구나 기타 그런 과목들을 체크해서 정시에서의 작년에 입결이 어땠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는 것. 그럼 여담인데요. 부산교대가 공개한 자료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참 재밌었는데요. 정시에서 여자 학생들 평균이 작년 100분이 91.7입니다.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거의 2등급 끝자락 정도 했었어에 대한 합격 평균이고요. 최저가 82.5%. 아이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 물론 이 100분의 입결이 올해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어쨌든 최종적인 학생부 마감 전에 학생부 작성할 거 기말고사 잘 챙기고 여름 이후부터 최대한의 모의고사 올린 데까지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시와 정시를 최대한의 전략을 세우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공에 맞춰서 진학하기 원한다라면은 정시에 조금 비중을 둬야 될 것 같다. 네.
통쌤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말고사 후에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간에 명문대라면 학과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교대를 처음에 얻었다면 분명 교육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을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학교생활도 비교적 열심히 했다면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저는 과감하게 교육학과나 예. 사범계열도 솔직히 좀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사범계열을 쓰고 싶다면 조금 본인이 자신 있었던 혹은 생기부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했었던 교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해서 학종으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쓴다거나 이런. 뭐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 교과를 그러니까 그 생기반에 그렇게 잘 나타났다면 예. 근데 저도 결론적으로는 사실 전년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같이 얘기했었지만 교대의 예. 입결이 정시에서 워낙 낮았었으니까 물론 올해도 낮으라는 법은 없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도전한 게 더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준비하면서 대신 예. 저라면 교대 말고 좀 더 과를 다시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목까지 최대한 모의고사 결과를 지켜보고 올인한 집중한 이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 원서가 더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 친구는요. 네. 예.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산의 일반고 이과 올해 졸업한 남학생입니다. 1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은 1.4, 1학년 2학기는 2.0, 2학년 1학기는 2.5, 2학년 2학기는 2.2, 3학년 1학기는 2.4, 3학년 2학기는 3.2로 떨어진 편입니다. 수학과학은 타 과목보다 성적이 더 좋고 기타 과목들이 성적이 안 좋습니다. 전교과 평균이 2.3이지만 주요 과목 평균이 2.0입니다. 학교의 다양한 활동 열심히 참여했고 대학 과정을 미리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회 수상도 많이 했는데 학생부는 약간 아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편이라 수능 공부 없이 재수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전공은 기계공이나 전자공을 희망하고요. 15위권 이내 대학으로 진학을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도착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N수생이라는 예. 현자에서 근데 예.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수능 공부 없이 재수로 성공하고 싶다. 그럼 예. 결론은 딱 하나죠. 최저 없는 교과를 지원하거나 예.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을 지원하거나 예. 아니면 최저 없는 논술을 지원하거나 예. 그렇다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N수생은 일단 현역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3학년 2학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많이 떨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많이 손을 놓거든요. 그 수시에 집중을 하느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좀 많이 불리하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종합전형을 쓴다면 본인이 가장 15위권 대학 중에 가장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대신 과를 꼭 이렇게 기계공이나 전자공으로 무조건 정해야 되는지는 본인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굳이 그 기계 전자 말고 좀 다른 공학을 해도 나중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기계공 전자공이 워낙 경쟁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리고 논술은 개인적으로 논술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떻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현재로서 저는 답은 잘 없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수학과학이 비교적 더 좋았다고 하니까 논술을 해보는 것도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취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이 학생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 아까 송 선생님 말씀대로 일산에 있는 일반고 이과 졸업생입니다. 졸업한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교과는 한 2.3대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성적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학생부도 아쉽고 수능은 싫고 이건 이제 그러면서 15위권 이내 진학하고 싶고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자, 첫 번째 싫던 좋던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은 하셔라. 예. 예, 그러니까 뭐 수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뭐 하면 저는 그래도 이 학생부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홍대 최저 3개 치른 마칠 생각으로 예.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예. 지금 뭐 다 어차피 교과선으로 위도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밑에 쓰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 거고요. 그러면 홍대가 그나마 최저 있는 학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3개 치리면 문과 3개의 육은 좀 빡빡해요. 근데 물론 3개 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학생 모르겠습니다. 영어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절대평가의 메리트는 있죠. 그러면 그거 맞추고 나머지 최대한 그리고 홍대가 또 탐구도 과탐도 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땐 과연 이렇게 그냥 뭐랄까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최대한의 남은 기간 동안 인강을 들으시든지 어떻게 뭐 학원을 도움받든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세팅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논술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데 역시 비인기 학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예, 논술을 지금 뭐 이렇게 물론 역량은 있다고 하지만 역시 심한 논술하고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논술도 기출문제를 보시거나 전년도 아니면 논술도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으로 서포를 받아서라도 논술 같이 세팅하시고 그리고는 이 성적대로 아마 교과 전형 쓰기에는 역시 최저 빼고는 밑에 학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눈높이가 안 맞을 것이다. 이렇게 감안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뭐 아까 송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마무리 최대한 준비해서 자기 경쟁력 있는 과목에 3개 치를 맞출 생각으로 준비해라. 그렇게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종합전형 이 친구 종합전형에서 지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학생부 자체가 미흡하다는 자체는 이미 리스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대가 면접 없이 수능 최저만 있잖아요. 자소서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본인 기대만큼 안 적힌 거 아닐까요? 제가 그 목동에서도 예. 일산 학생들을 좀 은근히 만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체감한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학생이 활동한 것에 비해서 학생부가 잘 적성이 안 돼 있다라는 예. 또 그런 부분도 토로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이 학생부가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제 또 보면은 대학 과정도 미리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마 과중이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그 실제로 이렇게 좀 도전했었던 일들이 있기는 한가 봐요.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소서에 쓰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예. 홍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아니 욕심이 좀 약간 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수능 예. 공부 없이 재수로 성공하고 싶은데 예. 거기서 또 기계공이나 전자공 희망한다. 예. 가장 좋은 과를. 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건 둘 중에 하나 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 욕심은 그 기대치는 있는데 예. 그것에 걸맞는 노력,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안 하려고 하는 모습 그렇죠. 때문에. 그럼 박학수 쌤 예. 말씀처럼 당연히 해야죠 수능을. 예. 그럴 거면.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게 억울하면 6장 중에 예.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대로 예. 예, 세종대나 뭐 이런 그러니까 예, 예. 15위권은 아니지만 예. 이후에 면접인 학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좀 넣어놓고 이후 결과를 보는 것도 좀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인의 꿈을 갖고 있는 부천의 문과 3학년 여학생입니다. 교과 성적은 매학기 3.5를 받다가 지난 2학년 2학기에 4.0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어 성적은 좋지만 수학이 안 좋습니다. 주요 과목보다 기타 과목의 성적이 약간 더 안 좋습니다. 학교 생활은 비교적 열심히 참여해 대회 입상도 하고 학생부 관리도 비교적 잘 된 편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는 1등급, 수학은 4, 5등급, 영어는 2등급, 사탐은 1, 3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면 학과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남은 기간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이런 학생들 사례가 또 은근히 많죠. 예, 그리고 문의도 많고요. 3점대의 학생들. 제일 많죠. 예, 이거를 예. 뭐 이걸 종합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눈높이를 맞춰서 논술만 써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죠. 역시 이 학생은 최대한 그냥 교과를 잘 끝내야 되는 걸로. 예, 그럼에도 어떻든 간에 2학년 2학기 또 4.0대 떨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중간고사는 여기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오르는 게 더 중요한. 예, 학생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끝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학생부는 양호하다니까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8월 전까지로 방학 전까지 최대한 독서나 뭐나 마무리하시고 보통 이렇게 언론하다가 갈아타는 경우가 국어 국문을 좀 많이 써요. 예, 그렇죠. 왜냐면 전공 접합과 스토리텔링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할. 사실은 이 언론 쪽 하다가 다른 거 쓰기 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 철학과를 쓰기도 하고 아동 쓰기도 뭐 하거든요. 그건 어떻든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좀 세팅하시고요. 그리고 3점대로 이 인서울권이나 서도권 등등에서 여대에서 교과 전형 합격선이 나와요. 예, 그 대신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학교들, 덕성여대나 서울여대 등등 이런 학교들을 체크해서요. 작년도 교과 선발도 입결을 좀 체크해 주시면 자기 환산 점수로 그 학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명히 근데 아마 추가 합격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도 보시고 정성평가인 학종도 세팅하시고 그리고 논술도 혹시라도 여기 뭐 논술에 대한 부분은 코멘트가 없습니다만 논술도 혹시 글 쓰는 재주가 언론 쪽 학생들이 또 글 재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도 봐가지고 수능 최저가 좀 있는 대로 그렇게 세팅하는 걸로 종합 논술, 교과 등등을 이렇게 6장의 포트폴리오의 전형을 한번 세팅해봐라. 그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할 얘기를 다 하셔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 진로를 고등학생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론인이라면 언론 홍보학과를 꼭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 소위 말하는 신방과. 예. 아마 언론인 전체 조사하면 신방과 출신보다 오히려 국문학과 출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철학과 출신이. 영문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진로를 목적이라면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잘하는 게 국어잖아요. 아까 박사님 말대로 국어국문학과라든지 국문과 아니면 쪽으로. 뭐 예. 어문 계열로 예. 예. 지원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합격 예.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요. 예. 그 수학이 지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4호동인데 모의고사로 보면 국어랑 나머지들이 강하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대로 수능 최저 그쪽으로 국영탐으로 맞추는 예, 학교들을 오히려 맞추는 쪽으로 좀 더 널널하게 세계합 예. 좀 그 넓은 쪽으로 지원하면 저는 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런 학생들 같이 이렇게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또는 논술까지 세 가지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담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부담은 있는데 게다가 또 수능까지 어떻게 보면 교과라는 것은 할 것은 없는데 종합 논술 정시 이제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선택이냐 그러니까 선택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둘 거냐 하나로 집중해서 쭉 갈 거냐 이제 그 차이인데 뭐 저는 그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저는 그냥 처음부터 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다양한 전형이 준비하긴 힘드는데 변수는 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사실 3점대 또는 4점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학 지도를 잘했을 때 결과가 아주 뭐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전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 수시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지금 성적이 낮든 기말고사를 못 봤든 잘 봤든 어쨌든 학생부는 마무리 잘 하셔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면 아니 어머 이미 교과도 하락됐고 이미 합격선에서도 맞추지 못한데 무슨 학생부 마무리예요. 그냥 수능 올인할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 맞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멘트인데요. 어차피 방학하면 할 게 수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순리대로. 예, 그래서 학생부 제출을 마감할 거 마무리하고 기말고사가 떨어졌든 올랐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가 지원한 학교에서의 합격선이 빡빡하더라도 최대한의 그런 식으로 독서, 진로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마무리하고 세트 등등 진로 희망 사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마무리해라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3등급 대 학생들은 중위권 대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것만 머릿속에 버리면 좋겠어요. 본인이 한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신 등급엔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들이 그렇다고 막 최상위권의 대학을 지원할 건 아니니까. 예. 그럼 다 비싼 대학에 지원한다면 본인보다 살짝 위일 거란 말이에요. 내신으로 치면. 그러면 본인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했으면 더 우위에 있겠죠. 종합전형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으로 자신 있게 지원하면 좋겠고 예. 특히 여학생들은 여대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학예 인구 감소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여대가 좀 더 많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일 예. 거예요. 백인백색 대입 전략 내일도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